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무료 합격!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 세금들은 야 이거 가져다가 어디에다 쓸까라고 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보통세라고 해요. 특정한 목적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그냥 걷어다가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요. 이 목적으로 써야 된다는 게 딱 보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 목적세라고 말합니다. 이건 나중에 나올 거예요. 저런 것들은 보통세, 얘는 목적세. 그 다음에 얘는 독립세라고 하고 이건 부가세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 근데 부가세하고 목적세만 알아두면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다음 중요한 말. 얘도 그럼 아까 우리 처음에 국세냐 지방세냐 저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얘도 국세냐 지방세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자, 찍어봐요. 둘 중에 지방세가 어떤 걸까요? 오, 어떻게 알았대? 그죠? 이게 지방세예요. 그죠? 당연히. 세금 이름에 지방이나 지역자가 붙으면 무조건 지방세예요. 얘는 지방세입니다. 얘는. 자,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는요? 국세일까요? 지방세일까요? 왜요? 지방자가 안 들어가서? 그것도 맞아요. 얘는 국세예요. 국세. 그래서 자, 처음에는 이렇게 알아두세요.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지역이나 지방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세고, 농어촌은 특정한 지역에만 농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국이 다 있습니까? 전국에 다 있죠.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는 독립적인 세금이 아니라 다른 세금 낼 때 슬쩍 붙는 부가세고. 자, 그다음에 얘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목적에 써야겠다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는 목적세예요. 하지만 얘는 하나는 국세고 하나는 지방세입니다. 됐죠? 자, 요게 이제 저기에 뭐가 붙는지만 이제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다음 볼게요. 그러면 우리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취득세. 자,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이렇게 쓸게요. 그냥 재산세. 그다음에 종부세.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일단 내비둘게요. 일단 납부할 때 얘네들이 붙는 경우가 있고 감면 시에 붙는 경우가 있어요.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난관이 이걸 겁니다. 이거 취득세 낼 때 이 중에 어떤 게 붙냐 이 얘기예요. 취득세 감면 들어가면 저 중에 뭐가 붙냐 이거예요. 이거. 와, 이걸 근데 외우셔야긴 외우셔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 내년 10월까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일단 얘는 내비두고 부동산 납부할 때, 그러니까 세금 납부할 때 어떤 거에 어떤 게 붙는지는 자, 기본적인 개념은 그래요. 국세에는 국세 붙고 지방세에는 지방세 붙어요. 됐죠? 국세에는 국세 붙고 지방세는 지방세 붙습니다. 자, 그럼 등록면허세 먼저 볼게요. 자, 등록면허세는 국세였어요? 지방세였어요? 지방세죠. 그럼 요 중에 뭐가 붙겠어요? 그렇죠. 지방교육세가 붙는 거예요. 예, 지방교육세가 붙는 겁니다. 국세에는 국세 붙고 지방세는 지방세 붙어요. 자, 근데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럼 재산세 얼마라고 날라왔는데 은근슬쩍 뭐가 들어갔다? 얘는. 그렇죠. 지방교육세예요. 예, 지방교육세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종부세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럼 종합부동산세 얼마? 근데 은근슬쩍 뭐가 껴있다? 그렇죠. 그겁니다. 예, 농어촌 특별세예요. 예,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하나도 안 어렵네? 아니에요? 벌써 어려워요? 안 어렵죠? 자, 취득세는 조금 달라요. 취득세는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나중에 이제 취득세를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자, 뭐가 많다 얘는. 엄청 욕심이 많은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취득세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러이러한 거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과세하겠다. 범위도 엄청 넓어요. 자, 요 시기가 있고 요 시기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빨리 거두려고 해요. 욕심이 많아요. 많이 거두려 하고 빨리 거두려 하고. 그럼 부가세도 어떻게? 둘 다예요. 그래서 욕심이 많기 때문에 얘는 자, 농어촌 특별세라고 쓸게요. 농특세. 자,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둘 다 붙습니다. 얘는. 여기 좀 차이점이 있어요. 원래 나머지 세금은 국세에는 국세 붙고 지방세에는 지방세 붙지만 재산세 고지서 보니까 재산세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슬쩍 껴있다는 거예요. 종부세 고지서 날라왔는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슬쩍
등록명세 납부하려고 갔더니 신고했더니 갑자기 고지서를 창구에서 끊어주는데 지방교육세가 같이 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농특세는 어떻게? 두 가지가 다 붙어요.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요거 취득세 낼 때 이거 붙는 거는 좀 조세 저항이 덜해요. 일단 내 거가 된 다음에 세금 낼 때는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왔냐 어쩌고 그러는데 취득 단계에서 일단 기분이 좋거든. 그죠? 내 아파트 내 땅인데 요거 좀 더 나오면 어때?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죠? 아닌 말로 10억짜리 집을 산다라고 하는데 요게 뭐 4천만이 됐던 4,200만이 됐던 뭐가 달라요 사실은. 큰 차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양도세가 이제 문제인데 요건 조금 이따가 할게요. 조금 이따가. 자 오케이. 얘는 뭐냐면 취득세 감면을 해줄 때, 등록명세 감면을 해줄 때, 양도세 감면을 해줄 때 이게 붙는데요. 자, 요건 이렇게 설명할게요. 내가 요렇게 이제 상가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상가 건물. 자, 근데 여기에 고속도로가 난대요. 네, 고속도로가 난답니다. 자, 그럼 이걸 뭐라고 해요?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는 게 아니라 이거 아시는 분. 내 집이 국가한테 뭐 당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수용됩니다. 자, 수용가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이제 10억 원 정도를 보상을 받았다라고 해요. 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경우도 있고 안 좋은 경우도 있겠죠. 왜? 나는 우리 집이 대충 생각에 한 5억쯤 간다고 생각했는데 10억을 주네? 그럼 땡큐죠. 근데 나는 좀 더 갖고 있으면 20억에 팔려고 그랬어요. 갑자기 10억밖에 안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양도소득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국가한테 수용당하면 양도세를. 안 낼까요, 낼까요? 내가 팔고 싶어 판 것도 아닌데 내요, 안 내요? 냅니다. 내요. 자, 양도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정의가 뭐냐면 자, 소유권에 대한 이전이에요. 양도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게 반드시 뭘로? 유상으로 이전이 되는 거예요. 유상으로. 지금 내 소유로 되어 있다가 국가 소유로 부동산이 바뀌었죠. 자, 내가 공짜로 받았어요? 아니, 돈 받았어요. 10억 받았잖아요. 이러면 양도세 내라는 거예요. 좀 어이없는 상황이긴 한데 맞아요. 이게 내가 팔고 싶어 판 건 아니지만은 내 소유로 돼 있다가 국가 소유로 바뀌었네. 그리고 공짜가 아니라 돈 받았잖아요. 이런 경우 양도세 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거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1억 원 정도 내라고 아마 계산이 나온 것 같아요. 1억 원. 자,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조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 억지로 판 것도 아니고 사실은 수용당한 거니까 이걸 전부 내지 말고 요 중에 일정한 부분을 감면을 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감면. 자, 몇 프로쯤 감면을 해줄까요? 선생님 대충 이런 상황이면 1억 안 내고 대충 얼마쯤 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프로? 10%? 자신 있게 얘기해요. 괜찮아요. 10%? 어떻게 알았지 근데? 맞아요. 10%예요. 10%. 현금으로 받으면 10%, 채권으로 받으면 15%만큼 깎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얼마? 9천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9천만 원. 자, 그런데 이렇게 깎아주는 대신에 국가 입장에서는 그래요.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10%만큼 깎아줬으니까 요 깎아준 것 중에서 20%만큼을 우리 농어촌을 위해서 좀 내시죠. 이게 이거예요. 자, 그럼 결국은 1,000만 원 깎아주면 거기에 20%는 얼마입니까? 200만 원만큼 뭘로 내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돼요. 이게 이거예요. 좀 지저분하지 않아요? 시원하게 깎아주지. 깎아준 거 20%만큼 우리 농어촌을 위해서 내야 된대요. 자, 어쨌든 양도소득세 감면하게 되면 자, 이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가 되는데 자, 이렇게 감면 시에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가 되는 게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등록명세도 있어요. 자, 농어촌 특별세, 얘도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감면할 때 농특세가 과세가 되는 요 세 가지하고 그런 거 없는 요 두 가지하고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커다란 차이점. 뭘까요? 아까 우리가 비교했던 게 뭐예요?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갈랐고 그다음에 또 내가 신고하는 세금인지 고지서로 날라온 세금인지 갈랐죠. 자, 이 두 가지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내가 신고하는 세금이고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고지서로 날라오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 얘기입니다. 양도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요 양도세를 내가 신고를 해야 돼요. 참 어이없는 상황이죠. 나는 사실은 뭐 억지로 판 건데 양도세 신고도 당신이 해야 된대요. 대신에 법에서 이렇게 감면이다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감면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통과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요거 신청을 하면서 대상에 해당하면 감면 신청서를 넣으면 감면을 해줍니다. 대신에 감면 받으면서 감면 받은 세금이 얼마? 20%만큼을 농특세로 토해내야 돼요. 그죠? 이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자, 그래서 일단 납부할 때만 생각하면 국세에는 국세 붙고 지방세에는 지방세 붙는데 취득세는 욕심이 많은 세금이다 보니까 둘 다 붙고 감면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신고를 할 때 그때 감면 신청서를 넣어야만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만 이런 게 있고 고지서로 날라오는 요 두 세금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요강이 됐죠? 이해하시면 돼요. 거짓말하고 이거 여러분 내년 10월까지 20번 이상은 써줄 거예요. 20번 이상은. 그러니까 그냥 막상 그냥 보면 그냥 그렇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미 거의 다 외우셨죠? 그런 것 같아 보니까. 표정이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근데 눈에 보면은 그 보여요. 이렇게 막 이제 이해가 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있는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은 저걸 외워야 하는 현실이 지금 너무나 그 뭐랄까요 깝깝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자, 얘 볼게요. 얘 마지막 취득세는 내가 만약에 봄에 땅을 샀어요. 취득세 신고해요. 가을에 또 땅을 샀어요. 취득세 신고해요. 나 1년 동안에 취득 2번 했으니까 합쳐서 신고한다. 이런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살 때마다 내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양도세는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합쳐가지고 신고해야 돼요. 자, 우리 아까 여러분 요거 볼게요. 부동산 임대업 할 때 종합소득세 낸다라고 했죠. 이거는 말 그대로 소득세. 그 다음에 얘도 소득세예요. 1년 동안의 임대업 1월부터 12월까지 월세 받은 거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까지 신고하는 겁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팔고서 남은 거에 대해서 5월 달에 신고하는 거예요. 양도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1년에 한 건만 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도를 1년에 한 두세 건씩 하게 되면은 각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전부 다 합쳐가지고 신고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별도로 따로 사실은 요거 이제 부가세가 붙는 경우는 없어요. 없는데 종합소득세든 양도소득세든 무슨 소득세자가 붙었죠? 지방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예, 요거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를 얘를 따로 신고를 또 해주셔야 됩니다. 따로. 물론 요거는 양도세 10%예요. 옛날에 여러분 소득세 보면 주민세 별도 이런 말 나온 적 있죠? 그게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엔 이름을 주민세라고 썼는데 지금은 주민세라고 쓰는 게 아니라 지방소득세라고 씁니다. 지방소득세. 그래서 양도세 신고할 때 얘도 따로 신고해 줘야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얘도 따로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이건요. 절대 부가세 아니에요. 부가세는 뭐예요? 신고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지서 날라올 때 거기 껴있다. 취득세 신고를 했더니 고지서 끊어줄 때 거기 써있다는 건데 얘는 그게 아니라 양도세 신고도 해줘야 되고 지방소득세 신고도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얘는 부가세가 뭐가 붙냐라고 하면은 납부할 때는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하지만은 감면 시에는 농특세가 과세가 됩니다. 자, 요겁니다. 자, 이제 책으로 좀 볼게요. 책으로. 자, 441 보시면 2번에 보면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이라고 있죠. 자, 1번.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 한 세금으로는 자, 이제 여기 밑줄 취득세. 먼저 취득세 밑줄.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줄 보면 자, 이든 세금이 부과될 때 덧붙여. 얘는 부가세입니다. 자, 이름하여 뭐? 여기 밑줄 농특세, 지방교육세.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욕심이 많은 세금이라 농어촌 특별세도 붙고 지방교육세도 붙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 하지만 나머지는 어땠어요? 국세에는 국세 붙고 지방세에는 지방세 붙고 양도세는 오히려 붙는 게 없지만은 요거 신고할 때 얘도 따로 신고해 줘야 되고. 그죠? 오케이. 자,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2번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담하는 인지세가 있습니다. 인지세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매매 계약을 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수입인지라는 거 붙여야 돼요. 수입인지. 수입인지 본 적 있어요? 수입인지. 근데 수입인지 보시면 거기에 대한민국 정부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국세겠어요? 지방세겠어요? 국세입니다. 인지세는 국세예요. 그래서 각종 계약서를 쓸 때는 인지세가 과세가 됩니다. 근데 인지세는 보시면 자, 요게 이제 인지세는 취득 단계일까 보유 단계일까 양도 단계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취득이냐, 보유냐, 양도냐. 자, 인지세는 어딜까요? 자, 주로 취득인데 양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인지세가 과세가 되겠죠. 왜? 양도도 매매계약서 쓰잖아요. 물론 내가 부담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보유 단계에선 인지세가 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보유 단계. 보유 단계는 가만히 있으면 과세가 되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걸 담보로 해서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 그럼요. 그때 써야 돼요. 그래서 자, 인지세는 자, 결국은 인지세는 모든 단계,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할 때 다 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케이. 자, 다음에 우리 아까 취득세 때 뭐가 붙는다? 두 가지가 붙는다. 자, 농어촌 특별세도 과세가 되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세도 과세가 됐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납부할 때 지방교육세가 과세가 되고 둘 다 감면 시에는 농특세가 과세가 될 겁니다. 오케이. 이거. 자, 그다음에 보유할 때 아까 종합소득세라고 했죠. 소득세. 자, 요거 신고할 때 뭘 따로 신고해야 돼요?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예요. 종합소득세든 양도소득세든 얘 신고할 때는 지방소득세를 따로 또 신고해줘야 됩니다. 자, 요거 여러분 부가세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요 부가세 아닙니다. 절대로 부가세 아니에요. 요 지방소득세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요게 부가세가 아니라고 하는 거하고 나중에 되면 요거를 어디에다가 신고 납부하는지가 나옵니다. 그 두 가지가 중요해요.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재산세에는 뭐가 붙어요? 지방세니까 지방교육세, 그렇죠? 예, 지방교육세, 지교세. 자, 종부세는 국세기 때문에 예,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가 되겠죠. 농특세가. 오케이. 자, 양도소득세 납부할 때는 부가세가 없어요. 감면시에는요, 아까 농특세, 그렇죠? 감면시에는 예, 농특세가. 그 다음에 얘도 소득세니까 자, 지방 무슨 예, 소득세가 되겠죠. 지방소득세. 요거예요, 요게 답니다. 네, 요게 단데 25회 때 이걸 물어봤었고요. 30회 때 얘를 물어봤었고 31회 때는 안 나왔지만 32회 때는 그러니까 아마 얘를 물어볼 가능성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첫 번째 시간의 난관은 얘예요. 얘. 첫 번째 시간 난관은. 근데 이거를 궁극적으로 암기는 하긴 해야 되지만은 지금 암기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봄으로써. 근데 달달달달 자 취등상증 이렇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스토리대로 외우시면 돼요. 근데 특히 부가세가 잘 안 떠오를 겁니다. 근데 부가세 떠오를 때는 그냥 어떻게 국세에는 국세, 지방세는 지방세, 취득세는 욕심이 많아. 감면시에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만 농특세 걷어. 요걸 딱 잡아두고 있으면은 그리 많이 어려울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또 볼게요. 자, 밑에 이제 표 보겠습니다. 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증서의 기재별 금액별 인지세액 지우세요.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안 나옵니다. 그냥 그렇구나. 계약 금액 이렇게 쓰게 되면 얼마를 내야 되는구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만약에 11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자, 그러면은 인지를 얼마 붙여야 돼요? 11억짜리면 35만 원.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결국은. 그렇죠. 근데 이게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란 겁니다. 수입 인지에는 그 대한민국 정부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그라미 3번 보면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도 내야 하지만 거기도 밑줄 증여세 또는 상속세, 증여세 또는 상속세.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자, 3번에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세금 동그라미 1번. 자, 재산세와 종부세 밑줄 재산세, 종부세. 주택이니 뭐니 이런 것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냥 보유할 때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과세가 될 수가 있구나. 2번, 3번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면 어려워요. 자, 4번 보시면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덧붙여 부과되고 덧붙여 부과된다라고 하니까 이건 뭐라고 해요? 아까 부가세라고 했었죠. 부가세. 자, 그다음에 종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덧붙여 부과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그다음에 농특세, 지방교육세.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 그죠? 오케이. 자, 마지막 네 번째 부동산 양도 관련 세금입니다.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덧붙여예요, 따로예요. 따로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얘는 그래서 부가세라고 안 해요. 얘는 따로 신고해야 됩니다. 양도세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 신고해야 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도 신고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게 자,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경우에 언급되지 않았는데 기본서에는 들어올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안 나와 있지만 기본서에 들어올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그다음에 감면시에 농특세가 부과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본소에 나와 있습니다. 기초서만 내용하게 되면 나중에 덧붙이는 건 그렇잖아요. 이왕 하는 김에 다 한 거예요, 그냥. 많이 어렵지 않죠, 그죠? 많이 어렵지 않다고 강조. 그죠? 자, 그래요. 자,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2장에 보도록 하겠습니다.